올해도 뭐 코로나19와 함께 또 시작을 하고 해서 또 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요란하게 뭐 신년사를 하거나 신년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올해는 조금은 조용하게 그러나 내실 있게 그렇게 출발하는 그런 한 해로 하자 해서 오늘 제가 기자실에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올해 좀 구상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원래 뭐 아마 보도자료 형식으로 보도 참고 자료로 나가고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원래 한 우리가 대구시가 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10+2라고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요. 지금 그동안 해왔던 과제들을 지금 가속도를 붙여야 될 부분들,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들, 또 해결 미완의 과제들 같은 경우 이 치수원 다변화와 또 대구 경구 행정 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이어서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근데 문제는 지난날 이제 코로나가 어떻든가 올해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백신이 답이다라고 해서 제 개인 SNS를 통해서 지금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은 좀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코로나로부터 올해는 벗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대구가 추진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갈 거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대구의 화두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대구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가 취임 이후에 지금 6년 7개월, 6년 절반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해온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 기반 중에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적 성장 기반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방향을 잡는 것 이 두 가지는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국가 산단 2단계가 이제 시작돼서 곧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대구의 산단들에 대해서 이 작년에 산단 대개조 스마트 산단이 선정되면서 이제 산단 부분들을 이 성장 기반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SOC 측면에서 보면은 통합신공항 그리고 산업선 철도 그리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엑스코선 또 올해 초에 들어서 산업선 철도의 성서공단 호림역하고 서저 세천역이 되고 그 다음에 4차 순환도로가 올 연말에 완성이 되면 SOC적인 측면에서도 성장 기반은 이제 완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장 콘텐츠라고 하는 5+1 산업 부분들도 물론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도약의 부분들에 좀 걸림돌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5+1 산업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면이나 고용면에서 다른 산업들은 좀 위축이 되지만은
이 5+1 산업을 중심으로는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산업들이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5년 내에 이 산업들이 대구의 주력 산업으로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성장 기반들은 완비를 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주력 산업 구조를 혁신을 성공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들이 대구의 주력 산업이 되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가열차게 해야 될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성장 기반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대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올해부터 우리가 주력해야 될 화두다. 그래서 올해 좀 찬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키우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중등 보육과 초중등 부분에 영향을 투여했지, 고등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 부분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고등교육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휴스타 부분들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을 해서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 대구의 하나의 문화와 분위기와 풍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조성하는. 올해는 사람을 키우는 인재 도시 대구가 저는 올해 시정의 화두가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거는 올해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위원회를 민간 가버넌스로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평생학습 기본권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부분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도시 문화를 이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이 세 시대에 맞는 그러한 문화와 분위기, 풍토를 만들고, 이 시대에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시티에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은 지난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양과 그리고 인문학 중심의 강좌 운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민학습, 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 평생학습진흥원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시티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 소외 계층들이 없도록 만드는 역할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녹색환경도시라든지 또 워라밸과 가족 친화적인 그런 도시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해야 될 거고,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 기본권은 그래서 평생학습 기본권 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두 가지, 사람 키우는 인재도시 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는 것하고 평생학습 기본권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아마 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잡을 겁니다. 저는 제 지금 생각은 앞으로 5년 내에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데 혁신 인재들을 양성하고 평생교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아마 위원회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몇 가지 생각은 우선은 휴스타 우리가 대학과 그리고 지방정부와 그리고 지역의 기업 지원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 기업들이 맞는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휴스타 사업은 휴스타 시즌 2를 올해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스타 시즌 2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 신산업 분야에 국한됐습니다만은 분야도 디자인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휴스타 시즌 2를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산단 대교조와 맞추어 가지고 산단 유형별로 필요한 인재들을 맞춤형으로 키우는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산단이 단순히 밖에서 양성된 인재들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역할들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대학과 그리고 산단과 그리고 또 지원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구 R&D 타운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중견기업이나 혁신도시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와 있지만은 지금 R&D 센터들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고급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위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견기업들 몇몇 중견기업들 중심으로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는 R&D 타운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 기업들의 연구소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업들의 요구와 함께 부응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연구소가 지금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견기업들 그리고 혁신도시의 이 공공기관들의 연구소들이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R&D 센터 부분들을 1차 동대구 벤처밸리를 1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도 이 부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도심 융합 특구 경북 도청 구적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동대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한번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R&D 센터 부분들을 하는 일들을 할 생각. 뒤에 이제 그 평생학습진흥원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진흥원이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맡아서 위탁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독립된 평생학습진흥원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원래 출범을 합니다. 하면은 이제는 그냥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 운영 기관이라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평생학습진흥원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부분들을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를 하도록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우리 지역의 이 대학들 지금 현재 그 휴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상위를 중시한 기업들과의 그동안의 교감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올해 실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행하는 것 외에 올해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과 전략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 성장에 소프트웨어적 이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인재도시 대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문제들이고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뭐 제 개인에 대해서나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서설 겸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들어오실 때 대구 혁신 이제 들어주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SOC 쪽에는 상당한 변화가 이제 좀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 생각 예상을 하신 건지 생각보다 못된 건지 잘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향의 측면과 그리고 그 방향이 안착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결국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내가 임기 중에 이 박수 받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돌아봐서 평가받는 시장으로서 해야 된다. 젊은 시장을 대구 시민들이 뽑아놓았는 거는 나는 그거라고 본다. 시간은 네 편이니까 정말 근본적인 혁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구조 혁신과 그리고 공간 혁신과 그리고 인프라 혁신 부분들을 그동안 과감하게 추진했고 저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워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민선 재선 때부터 시작했던 것들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더 속도를 키워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SOC 그리고 산업 그리고 공간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결합되는 그런 혁신이 완성되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 중에서 휴스타 같은 거는 대부분 고급 인재고 상생학습 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재를 키운다라는 측면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상생학습 진흥원을 하는 게 왜 인재를 키우는 것과 연계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인선을 보면 원장부터 해서 이렇게 딱히 그런 뭔가 뭐 일단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러면 그 애초에 그런 방향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후자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평생학습 진흥원 자체로 보면은 기능적인 기능입니다. 거기서 무슨 방향을 잡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방향은 민간 거버넌스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평생학습진흥원 운영을 넘어서는 인재도시 대구를 위한 가버넌스를 위원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 인재 양성 휴스타는 혁신을 끌고 갈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주체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금 시대는 그 주체와 우리 도시 시민들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라고 할 때 스마트 시티는 시민 참여형으로 가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의 그 체감이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도시라는 것은 시민들이 객체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하나의 그 도시 문화로 풍토로 분위기로 만들려면은 시민들 스스로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도시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대부분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 상당수는 여기로부터 소외 계층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교양 강좌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얻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도시 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기술적인 문제로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녹색 환경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워라벨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인데 이게 지금 지역 인재 유출 이건 뭐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 지역 인재를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지금 대구의 어떤 최저임금 문제가 어떤 기업들의 임금 강화 그 현상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서공단에 계시는 뭐 사장님들은 뭐 우리 공장에 뭐 월급 얼마 주는데 다른 공장도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임금적인 부분에서 담합이 있기 때문에 저임금이 고착화 돼 있고, 그 저임금 때문에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싶어도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어떤 그 저임금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갈 뭐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해본 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산업구조 혁신과 성장, 혁신 기업의 성장 부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지금 있는 산업구조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산업구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임금 기반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그 5+1 산업 부분들에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평균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존 전통 산업의 저임금 구조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있어서의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은 고용이 줄어들지만 그쪽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는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산업 구조의 전환에 이제는 빨리 박차를 가해야
결국은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지금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신산업 부분들이 대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주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지 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일자리 이 청년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 유치를 막는 부분들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인재 양성을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강화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 중심, 뭐 강연하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디지털 교육 쪽으로 이렇게 좀 강화하고 환경 쪽으로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범위가 조금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활, 문화, 예술, 뭐 체육 부분까지 이게 전부 다 확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방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SNS 통해서 이게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이게 도시로서 그 도시의 지자체 장으로서 정부에 좀 혼수를 둘 사항들이 좀 더 있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 평생학습진흥원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생학습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시티로 가는 새로운 시대에 시민들이 정보 소외계층이 되지 않고 또 이 적응하면서 가도록 하는 그 교육을 맡는 플랫폼 기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 그 교육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군 단위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구군 단위와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게 상당 부분 바뀔 거고요. 그다음 대학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유초중 등과 그다음에 고등교육 부분들과 시민교육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도시위원회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플랫폼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학습진흥원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완비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 목표와 방향을 놓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년 동안 저는 뭐 우리 K방역,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평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이 지방정부의 방역 책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방역을 돌아보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평가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어느 방역이 성공이다, 이 실패다 이렇게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공의 키는 누가 지고 있냐? 나는 국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방역 우리가 지금 이제 7만 정도 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절대적인 코로나 환자 수가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1,200명까지 올라갔는데요. 치명률이 지금 2%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든 다른 나라는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지만은 치명률에 있어서도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3%에서 5%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많고 절대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거는 피해를 얼만큼 최소화하면서 이 게임을 이 전쟁을 끝내느냐의 문제지 피해 하나도 없이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표적인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곳곳에서 이제 인내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은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게임 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게임 체인지는 백신으로 되는 거고 얼만큼 빨리 이 전쟁을 끝나는가는 백신을 얼만큼 빨리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건 저는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11월 집단 면역이라고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올해 1년 내내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또 1년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자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당기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보면 우리 메르스 이후에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해야 된다고 그때 많은 방안들이 왔지만 미리 준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데는 좀 익숙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미흡합니다, 우리가. 근데 위기나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이걸 조기에 해내려고 하는 그 힘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가 비교적 우리가 안정적으로 맞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우리 백신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이 두 가지라고 봐요. 외국 백신에 의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덜 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서의 백신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은 우리가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정부도 백신만이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말 목표보다는 당길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틀림없이 당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역의 방역 책임자로서 뭐 백신 문제는 지역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작년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백신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적인 통제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부족할 때 우리 임의대로 마스크 구입을 못했습니다. 식약처에서 배분하는 물량대로만 받을 수 있었듯이 백신도 이거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좀 편성해 놨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에 그동안도 노력하셨지만은 이제 정말 더 당겨야 된다. 하루를 당기고 일주일을 당기고 한 달을 당기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좀 백신 이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그 목표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어떻든 간 올해는 저는 뭐 지금은 이제 연말 계획인데 빠르면 가을 정도 우리가 이 탈코로나 시대를 어느 정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뭐 대구 경북이 저는 같이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저는
그 탈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의 그 압축적인 이 활성화의 그 어찌고 보면은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금보다도 너무나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 전국민 재난기금은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타이밍에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구시도 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진흥원 혹시 다른 지역에 뭐 롤모델 같은 거 벤치마킹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도 좀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뭐 선거는 어떻게 구상이라든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내년 7월달 선거요. 아니 내가 그동안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 8년 시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대구시장이 참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이긴 한데 참 힘든 자리이고 또 개인의 짐으로 보면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또 이 정치인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시민들께서 네가 시작한 일을 네가 마무리하는 그 소명을 부여하신다면은 피할 도리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삼선의 짐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제 결단을 제 결심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시정에 하여튼 전념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생각 안 하고 하여튼 금년도는 시정에 전념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원 관련해가지고 부지 선정은 큰 고민 넘겼는데 변수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김영만 김문수가 또 구속된 바람에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자체의 인허가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구리 군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좀 지장이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통합신공항 문제는 특정한 리더의 이제 역량으로 앞으로 해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결정된 게 대구 경북 시민 정신과 시민의 힘이 결정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거에 흔들림 없이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정말 빨리 만들고 제대로 만들고 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뭐 특정 개인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특히 가덕도 뭐 공항의 문제 때문에 우리 통합신공항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자체장에 인허가 인가권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결정이나 어떤 인허가 그 과정이 좀 늦거나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글쎄요, 군의군의 인하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군수께서 안 계시면은 또 부군수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거고 또 대구 경북 이 전체 시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향이 미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대비하는 일도 하긴 하겠습니다. 네. 휴스타 일기 할 때 우리가 이것도 좋은 사업이어서 교육부에서 우리 모델을 좀 벤치마킹도 하고 했지만 그 지금 보면 그 대구식이 아니고 교육부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요즘 지방의 대학들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되지만 이 재정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어떤 주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가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우리 휴스타를 보면서 교육부가 전국 단위 사업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국은 사업의 추진 방식이 대구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 나눠먹기 방식으로 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모할 때 우리는 우리 방식을 계속 떨어지더라도 정부 공모 안 하더라도 우리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대한 국가 자원을 그냥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나눠주던 방식으로 돈을 흩뿌렸던 방식으로 가는 거라면 거기에 알토란 같은 대구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휴스타라면은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도 우리가 참여할 생각이에요. 다시 정부 공모가 다시 2차가 나올 텐데 그러나 오히려 우리 대구형 이 혁신인재 양성 그 프로젝트로 갈 수 있도록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충족되면은 지금 우리 12 이 투자를 더 늘리더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내년 올해는 우리가 한 110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데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까지는 혁신인재 양성 예산을 증액시킬 생각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정부 공모 사업이 우리 대구의 인재 양성과 산업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면은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세요. 뭐 아니 오늘 어차피 같이 점심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진짜 편한 가서 이제 몸무게 얼마나 빠져요? 저는 좋은지 몸무게 한 7, 8kg 빠졌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밥으로 바꿔 먹은 지가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밥 먹고부터는 딱 스톱 됐습니다. 스톱이 돼가 밥이 이제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내가 수술 전에 먹던 거에 한 60%를 먹거든요. 지금 한 끼에. 처음에는 한 10%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살이 조금 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좀 다른 건강을 위해서는 살을 더 빼야 돼요. 제가 솔직히 지금 그래서 오히려 조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매주 수요일에 가십니까? 아니 지금 검진 안 가고 처음에 가다가 이제 석 달 되는 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석 달 되는 날 가기로 했고 뭐 병원에서도 너무 뭐 경과가 좋다 그러고 그래서 식사량 그래가지고 하루 처음에 7끼를 먹었거든요. 조금씩 7끼 먹다가 지금 4끼로 줄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소식 3끼로 그냥 가려고 그래요. 소식 3끼로. 위암 수술한 사람 그때 뭐 이런
안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대요. 빨리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를.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라서 좀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고 가면서 근데